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K배터리처럼 경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네, 투자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다 경제 뉴스 속에 맥락이 있고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는 그냥 현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최근에 봤었던 굉장히 눈여겨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전력요금이 오른다는 기사였어요. 네. 4분기에. 네. 전기요금? 네, 전기요금. 그리고 전기요금이 3원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수많은 언론 보도에서는 뭐 탈원전 정책의 여파다. 네.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를 막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져서 그런다. 뭐 그런 식의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창을 보면 정말 그걸 둔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전력요금의 어떤 체계를 보면은 그게 실제 이번에 전력요금을 인상한 요인이 뭐 탈원전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서도 아니고 뭐 재생에너지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전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기를 만들 때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가 들어가요. 근데 석탄, 석유, 가스 요금이 요금이 아니죠. 그럼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다. 네. 근데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력요금을 약간 그 세금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올리면은 민심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우리 그걸 전기세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을 올렸다라는 거는 진짜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논쟁들,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런 논쟁을 보는 게 아니라, 야, 한국전력이 전력요금을 인상해야 될 정도로 가스와 석유와 석탄의 가격이 올랐구나라는 것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봐도 이게 이제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그러면 말아요. 그런 것들이 오르니까 네. 이런 걸 대체해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의 대체 수단에 네. 대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만 오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석유값 올랐으면 뭐 나만 올랐을 리는 없다. 네. 분명 해외에도 많이 오를 거 아니냐. 그리고서 따라오는 뉴스가 해외 뉴스 쪽에서 나온 게 유럽이 전력요금을 뭐 유럽 국가별로 뭐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먹어. 그래요? 아 그래 진짜요? 네, 그런 뉴스가 이제 또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만 그러겠어요? 그럼 또 전기가 필요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중국. 그 다음에 또 뉴스를 보시면 야 중국이 지금 전력난이다. 그렇다면서요. 전력난이 나왔고 성별로 전기를 막 끊고 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갇히고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에요. 중국에서 그 에너지를 많이 쓰지 못해서 정전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공장을 멈춘다라는 얘기와도 같죠. 네. 그러면 중국이 만들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제때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면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겠구나. 전반적으로. 예, 생산을 많이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좀 물가가 좀 오르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낄 때는 이제 뭐 물가 오르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물가가 좀 오르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건 다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면 되니까. 사서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이 공급을 잘 못해서 만들질 못해서 수량이 적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안 좋아요. 지금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서 생산을 잘 못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 생산을 잘 못하니까 물건이 적고 물건이 적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안 좋으니까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되잖아요. 네.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지 않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거를 경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물론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10월이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겨울이 오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 겨울에는 더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되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유가를 한 80달러쯤 되는데 100달러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의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겠죠. 나의 생활이 힘들어지겠죠. 나는 소비를 못 하게 되겠죠.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진짜 나쁜 일은 한번 꼬이면 계속 나빠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난 지금 힘든데 네. 금리도 올린대요. 네.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한번 올리기도 했고 근데 정작 이번 달에 금통위를 하는데 동결을 했어요. 이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떨까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큰일 났네. 3,300에서 시가 코스피가 3,000 아래로 내려오는 네.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고 이제- 있는 거지 온 건 아니고 내년 3월까지 계속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실 금융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특별히 뭐가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 뭐 내가 뭘 찍어서 올린다, 뭐 이게 맞다, 이거 잘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까 뉴스를 통해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라는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정유주가 좋아요. 네. 뭐 이를테면 뭐 S-오일이라든지 예. 뭐 오일뱅크, 네. 네, 뭐 이런 데들. S-오일 같은 애들이 좋은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유회사들은 기름을 많이 사놔요. 네. 근데 내가 한 100만 원어치 기름을 사놨는데 갑자기 그 기름 가격이 120만 원이 됐어요. 20% 먹는. 한 100만 원에 사왔는데. 네. 그래서 이 재고 마진이 생겨요. 음. 그럼 정유사 입장에서 우와 나 20만 원 공짜로 벌었네 라고 얘기하면 사람 좋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마진을 뭐 기름값의 뭐 한 10%를 내가 마진으로 받는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일 때 마진은 10만 원이죠. 네. 근데 120만 원일 때 10%는 12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유가가 올라갈 때 정제 마진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유주가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기름에 바로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누가 그래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까 시엘가스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그걸 또 이렇게 캘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캐내는데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그 80달러 못 넘어갈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게 한 그쯤에서 올라오면은 셰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예.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80달러 못 넘긴다라는 선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ESG 때문에 셰일가스 투자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셰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게 너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기조가 클린 에너지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또 비축률을 또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거를 풀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 푸는 걸로 봐서는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까지 막 너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징어 게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다 보셨어요? 네, 제가 다 봤습니다.
되게 재밌었는데 되게 재밌고 그게 뭐 전 세계에서 뭐 1등한다 그러니까 네. 와 엔터주도 되게 좋겠다. 엔터. 예, 그게 K 콘텐츠가 꼭 오징어 게임이 아니더라도 네.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오징어 게임은 이미 성공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작품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테니까 근데 그게 그 다음 작품이 나와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다음 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으니까 오징어 게임 회사에다 투자해야지 이거는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 거기서 한국 회사가 만든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쭉쭉 찾아보면은 이런 작품들이 있겠구나. 거긴 제작을 어디가 하겠구나.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K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엔터는 석유를 많이 안 씁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크게 관련이 영향 없어요. 없어요. 네, 거의 없을 것 엔터 같아요.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에서 엔터 업계는 그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제조업이 다 영향을 받고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영향에서 좀 벗어난 건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해 보면 식으로 엔터 쪽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오징어 게임이란 좋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온 게 하나 있고 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뭐 많은 원자재 가격들을 올리긴 했는데 이럴 때는 원자재 회사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올라가서 안 좋을 테지만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가 잘 생산을 못해서 여기가 가격이 올라서 여기가 힘들면 자꾸 이 뒤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를 사는데 뭔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얘는 나한테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럼 너 왜 비싸게 팔았어? 그때 제가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그 왜? 물량이 없어서요. 소재가 없어서요. 그럼 그 소재 회사를 또 찾아가 보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자재를 하는 회사들도 괜찮게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원자재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원자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해외 회사들을 찾아보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린이 분들,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해외까지 찾아보라 그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좀 그 부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자재.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오늘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주실 거 가지고 오셨네요. 예. 제가 이런 얘기들을 담은 산업과 관련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산업의 어떤 기본적인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알면 나중에 뉴스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담았어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꼭 누르시고 우리 권순우 기자가 만드는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이 보시면은 이렇게 원론적인, 이렇게 근본적인 이해를 도와주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탐나는 재테크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